국제 경제 통상의 중심이 인도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은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과 접해 있는 초대형 규모를 보여주는 곳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이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 IPF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IPEF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IPEF 이는 미국이 인테 파트너 국가들과 디지털, 청정 에너지, 공급망 등 팬데믹 이후 새로운 글로벌 통상 이슈로 부각되는 아젠다들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인테 국가들 간 연대를 통한 영내 공급망 형성과 무역 촉진으로 거대한 경제 협력체를 형성하자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의 숨은 고수를 만나 IPEF에 대해 더 파헤쳐볼까요? 고수 찾아 떠난 통상TV의 공식 원정 대원 나와주세요. 통상 핫이슈가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이 엄청 핫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통상TV가 알셉, CPTPP 같은 메가 FTA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다 태평양을 둘러싼 수십 개 국가들 간의 다자간 협정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태평양 지역이 얼마나 핫한 지역인지 딱 감이 오시죠? 감이 안 오신다. 그렇다면 통상TV 여기 한번 보시고요. 저희는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까지 아우르는 IPEF, 이에 대한 통상 업무를 맡고 계신 고수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 요즘에 IPEF 같은 통상 업무로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IPEF는 미국이 구상한 경제 협력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왜 이런 협력체를 구성하게 된 걸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이 협력체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가치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은 신흥 아세안 국가들처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60% 이상 차지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해상교역의 중심인 남중국해에 전 세계 해상교역의 60%를 통과하는 아시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도 인도태평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미국의 경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역동적이다. 이 미국이 들어보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본 건데요. 그러면 이 IPEF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IPEF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경제 협력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두 번째는 요즘 굉장히 다들 강조하는 공급망 회복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프라, 탈탄소와 청정에너지, 이 3가지가 함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는 조세 반부패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협력 분야가 있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이 IPEF를 통해 인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IPEF는 4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무관님, 제가 알기로는 태평양은 이미 알셉과 CPTPP 같은 다자 FTA가 맺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이 IPEF가 이런 다자 FTA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FTA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시장 개방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인하 아니면 무관세 규범 항목들이 이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IPEF 같은 경우는 경제 통상 협력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 동맹까지 뒷받침하는 새로운 통상의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IPEF 출범을 위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는 인태 파트너들 간 실질적인 경제 혜택, 그리고 구속력 있는 규범, 효과적 관리, 투명성 및 포용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말한 것처럼 이 IPEF를 통해서 이 인태 지역 내에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마련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는 국제 규범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PF는 경제 안보까지 책임지는 동맹이네요. 그럼 이 IPF 언제쯤 출범이 될지 궁금한데요.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IPF는 처음에 작년 10월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얘기한 것인데요. 그 이후에 곧바로 우리나라한테도 참여를 요청을 했었고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IPF를 주도하고 있는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와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게 언제 출범된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4월 또는 5월 중으로 일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 또한 디지털, 친환경, 공정사회 전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급망 회복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IPF를 통해서 인태 지역 국가들과 협력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 강화뿐만 아니라 또 세계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이나 5월 중에 출범된다라고 하면 곧인데요. 이 IPF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적인 협정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럼 이 IPF가 출범하게 된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IPF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워낙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거대 경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4월, 5월에 출범한다고 해서 바로 이런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약 1년 정도는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5월에 출범을 하고 그다음 협상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럼 IPF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IPF든 CPTPP든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또 경제적 실익과 국익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경민 사무관님, 앞으로도 멋진 통상 교섭 활동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원정대원이 기대한 대로 IPF 출범 전부터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협의 논의 활동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들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PEF 참여 사항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최근 인태지대에 속한 우리나라, 미국뿐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도 이 지역과 무역, 경제,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발표했고, 영국은 CPTPP 가입 추진에 미국, 호주와 오커스 3자 안보체를 구성했습니다. 뜨거운 통상무역의 리그장이 되어 글로벌 중심이 될 인도 태평양 지역. 우리가 이 지역은 물론 5대양 6대주를 빛내는 글로벌 통상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통상 한 이슈는 계속됩니다. 쭉! 녹음하다 보니까 자꾸 이 노래가 맴돌아.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